안녕하세요. 홍사범이 만난 사람을 진행하고 있는 홍사범입니다. 오늘 그 녹화일로 따진다면 오늘은 애국지사이신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하신 지 109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그 얼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과연 저 홍사범은 태권도 하나된 세상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태권도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백의의 천사, 그러면 이제 널스, 간호사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 태권도의 백의의 그 무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 세계 태권도 사범들을 상대로 지도하고 있고, 또 태권도 그 현역에서 아직도 도보고 계시는 우리 안재윤 사범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사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건강한 반갑습니다. 모습 더욱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태권도의 전 과정을 우리 안사범님과 그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사범이 만난 사람, 이 프로에서는 우선 사범님을 만났으니까 우리 안사범님의 태권도 입문 과정, 태권도와 어떤 인연을 어떻게 언제 맺으셨는지에서부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뭐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어릴 적 시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향은 전라북도 남원이지만 4세에서 아마 제가 1학년까지 만리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마 손을 잡고 시장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그 당수도 도장이 그때 당시는 아기 때. 예. 근데 그 당수도 도장을 갈 때마다 저는 집에를 안 가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몇 세 때였던가요? 그때 아마 한 6살? 그래요? 네, 6살. 근데 어린 나이에 그 높이 달린 그 백을 그 날아다니면서 차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참 재미있었고, 이제 그러던 것을 굉장히 반복하면서, 어릴 적 아마 기억에 저런 것들이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나,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영등포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죠. 그 이후에는 이제 2학년 때 아버지 또 직업상 또 시골로 전라북도 남원으로 갔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전라북도 남원에서 3학년, 4학년까지, 5학년까지 다녔죠. 5학년까지 다녔는데 그때는 아마 시골에서 시골 형아들이 주말마다 도해지에 나가서 공부하다가 나온 그런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때는 태권도란 걸 그때 처음 들어봤고, 그게 태권지도 몰랐고, 이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면 애들을 모아놓고 그 시골에 그 동청이라는 게 있어요. 동청. 회관, 마을 회관 같은 거. 회관, 마을 회관. 그때 우리 시골 말로 동청인데, 그 동청에 이제 호롱불을 켜놓고 아마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장난삼아 태권도를 거기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때가 몇 년도 정도로 기억되시나요? 제가 뭐 4학년 정도 됐으니까 연도수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제 나이로는 뭐 한 10살? 10살, 4학년. 예, 그때쯤에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형들이 오시면 그때 이제 막 이렇게 발을 차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어쨌든 뭐 동네 아들이 다 모여서 거의 했으니까 그때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6학년 때 이제 전주로 또 이사를 했죠.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학교를 4번, 초등학교를 4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전주에서 이제 이사를 해서 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시골서 전주는 굉장한 도시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겠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버지 욕심에 이제 자식을 좀 더 잘 가르쳐 보려고 아마 도예지로 보낸 것 같습니다. 하숙을 하면서 6학년 때. 근데 이제 6학년 한 1년을 다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하기가. 아, 정말 그때는 중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골서 공부보다 전주라는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1년을 마치고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그때 영생중학교라는 곳을 시험을 봐서 봤습니다. 그건 전주에서는 좀 좋지 않은 학교지만 아무튼 시골서 올라와서 그래도 영생이라도 다닌다고 이제 아버지한테 했더니 아버지는 처음엔 다니지 마라 그런 학교는. 그랬지만 제가 울고불고 해서 다녔는데 중요한 건 제가 그 신장이 굉장히 작았어요. 1, 2, 3, 4번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4번을 넘지 못하다 보니까 반에서 많이 치여요. 이 친구 저 친구들한테.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찾게 된 게 친구들이 이제 뭐 그때는 하숙을 6학년까지는 했지만 중학교 가서는 또 자취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속에서도 그래도 또 친구들이 태권도장을 간다고 해서 쫓아다녔죠. 근데 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돈을 내야 되는데 시골서 쌀을 한 마리를 메고 올라와서 자취를 그렇게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아, 중학교 때. 네, 그 상당히 가정적으로 어려웠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돈 내라고 자꾸 하는 게 또 안 나가게 되죠, 도장을. 그러면서 또 옮기게 되고 그렇게 이제 중학교 시절까지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태권도로 크게 뭐 어떤 단을 땄거나 그러지 못했고 그때 아마 한 빨간띠까지 그냥 이렇게 거의 동양하다시피 이제 이렇게 태권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말에 이제 제가 자퇴를 하게 됩니다. 가정생활로. 이제 서울로 다시 상경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는 뭐 가족끼리 다 뻘뿔이 흩어져서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처음에 종로에 살았었어요. 이제 거기서 살면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김포공항 주변에 공항동이라는 그곳에 아마 70년도 정도에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서 사는데 이제 거기를 가서 마찬가지 그때 뭐 한 7, 8 됐나요? 다시 도장을 또 찾게 됐죠. 그 어렸을 때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하고 그때 싶어가지고. 했던 것을 예. 17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서울 다시 공항, 또 이제 공항에 새롭게. 예. 그래서 이제 박정길 그때 당시에 이제 관장님이신데 오도관 분이고 지금 뉴욕에 계십니다. 지금 생전에 계시고 박정길 사범님이라고 공수부대 제대하시고 이제 그런 분이 있죠. 근데 이제 그분하고도 또 인연을 맺어 좀 다니다가 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길게 못 다니고. 그게 또 그만뒀죠. 그런 와중에 이제 중간에 뭐 합기도도 한 1년 해봤고, 그러는데 저희 집을 가는 골목에 이제 도장이 하나 생겼어요. 네. 공항종합체육관이라는 도장이 개관을 하게 되죠. 73년도에. 그 이제 집하고 가까우니까 가는 길목에 올라갔더니 이제 거기 계신 분은 조규일 사범님이라고 월남을 갔다 오시고 제대하셔가지고 도장을 거기다 내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 이제 뭐 YMCA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그분들이 무덤관으로 이렇게 귀속이 돼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현재 미국의 오클라호마에 현재 도장을 운영하고 계시죠. 현재도. 그러면 그 사범님들은 전부 이제 또 하시다가 미국으로 주로 이제 네. 이주를 하신 격이 됐네요.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거기서 이제 단을 따고 거기서 배우기 시작하고 3단을 따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도장 일도 봐주고 청소도 하고. 그 당시는 그랬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거의 뭐 그것도 돈 안 내고 그냥 그 대신 일로 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청소도 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75년도에 제가 이제 군회를 가게 되죠. 75년도에.
그때 막 태극 품새가 막 나왔을 때예요. 네, 그랬습니다. 네. 태극 품새가 막 나와가지고 그걸 가리켜 배워가지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그 사부님이 못 나가는다는 내가 가서 운동장에서 두 줄로 세워놓고 가리킨 기억도 있고. 이제 75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국방부 단증이라는 게 많이 이렇게 돼 있었고 국견 단증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75년도에는 그때만 해도 군인은 네. 우리 부대는 군부대에서 네, 우리 부대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8사단을 저는 갔는데 이제 부대 그 일개 중대의 한 일개 소대원으로 저는 이제 그때 근무를 했는데 인기가 좋았어요. 무슨 인기였냐? 교본이 저한테는 태극 품새 교본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 네. 예. 막 나왔을 때 그것을 사가지고 군대를 어떻게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그걸 사놨는데 그걸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군대에서 가지고 있었죠. 근데 각 부대 선임하사들이 이제 겨울이면 교환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 겨울에. 그래서 교본을 서로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와서 사정하라는 거죠. 선임하사들이. 저는 병인데. 다행히 군대 생활을 또 그렇게 마치고 8사단인데 이제 수색대에 선수로 또 발탁이 돼서 또 시합도 군대에서 한번 뛰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78년도에 제대를 합니다. 네. 78년도에 제대했는데 도장을 가보니까 조길 사범님이 미국을 가셨다. 다른 분이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계셨던 분이 이영구 사범님이라고 저보다 3살 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도장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장에 아무래도 이제 집에 올라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도장에서 뭐 계속 노는 거죠. 뭐 제대했으니까 바둑도 튀고 뭐 장기도 튀고 이렇게 노는데 일단 뭐 사단을 좀 보지 왜 안 보느냐. 근데 그때만 해도 태권도로 이렇게 먹고 살 거라는 생각은 전혀 머릿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 그랬죠. 예, 네. 다 어렵게 보였고 그저 내가 어려서 자꾸 그러니까 얻어맞기 싫어서 배웠었고 이제 그런 목적이었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는 태권도를 선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사단을 땄는데 그 지금 현재는 오도관 현 중앙본관장이신 이제 한명학 관장님이 네. 도장에 놀러 오셨어요. 마침. 근데 한사범 사범까지 사단까지 땄는데 사범이나 한번 해보지. 저는 하기 싫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태권도가 전망이 있다. 한번 도전해봐라. 그래서 이제 답을 드린다고 하고 며칠 후에 이제 답을 드렸죠. 그렇게 된 게 이제 79년도에 사범 생활이 시작을 합니다. 네. 예, 안사범님. 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험난한 수련 과정을 거쳐서 군 생활까지 또 그리고 사범이 막 이제 되고자 하는 시점까지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는데 무도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좀 최고의 대표 선수까지를 마치셨는데 아까 수련 사범 시작과 선수 생활에 얽힌 얘기를 좀 소상히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26세 그래서 이제 도장을 하게 됩니다. 네. 사범 생활은 1년밖에 안 했고 네. 그때만 해도 사범 생활 1년을 하고 나니 자신이 붙더라고요. 네. 이건 내가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1년 사범 생활하고 80년 1월 1일 날 그 도장을 계약을 했어요. 이영구 사원님한테 그걸 인수해달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인수를 해서 도장을 80년 1월 1일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생각 외로. 운영자로서 그것을 맡아서 하려니 너무 모르는 게 많더라. 그래서 엄청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겁 없이 뭐 차력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운동을 좀 이렇게 좀 통달을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어린 나이에 막 그렇게 뒤늦게 배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가지고는 27부터 아마 길거리 시범을 46가지 한 20년 동안을 거의 시범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어디서? 공항동. 공항동에서. 공항동에.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시범을 하면서 그때는 누구한테 특별히 배운 것보다는 사범님들한테 보고 배운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신 분도 도장에서 시범을 할 때 보면 벽돌을 갖다 놓고 이제 두 장을 깨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봤을 때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어느 돌 가게를 한번 지나가는데 대리석 가게를 네. 대리석이 많이 이렇게 파진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요거 좀 깨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제 뭐 한번 깨봐라.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돌 공장에서 이제 그걸 한번 깨봤어요. 근데 몇 장 정도는 좀 깨겠다라는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야외 시범할 때 그런 재료를 무료로 갖다 썼죠. 격파물을. 네, 예, 격파물을. 그러면서 기와격파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예전에 어른들은 왜 이런 그 관통술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 살을 뚫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애기를 달고 아니면 뭐 거기에 계란판을 건넌다거나 아니면 맥주병 깨진 데를 뭐 걸어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유난히 작고 제가 제대할 무렵에 54kg 됐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하얗고 쌍꺼풀이 뚜렷해가지고 누가 보면 태권도 안 한 사람으로 이게 상당히 좀 얕보는 편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뭐 그렇지는 않은데. 아니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뭐라고 할까 좀 겁없이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면 학부모들한테 아니면 동네 분들한테 새로운 소문이 나지 않을까. 이제 그러던 끝에 시범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범이 한 번씩 끝나고 나면 동네 분들에 대한 그 뒷말들이 좋은 게 많이 돌더라고요. 그 도장 사범이 보기보다는 강해. 무서운 사람이야. 네. 예. 이제 그런 소문을 나서 거기서 도장 인원들이 굉장히 잘 돼서 크게 좀 성공을 했었죠. 이제 그러면서 도장을 하면서 이제 41 중반 정도 됐을 때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한마당을 갔었어요. 지금 태권도 한마당. 국기원 한마당에. 그때 국기원에서 했을 때인데, 그렇죠. 처음에. 국기원에 한마당 가서 막상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처음 봤는데, 나도 한번 해볼 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보지. 이제 이렇게 시작된 게 후배들하고 모여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태동된 게 청주회라는 것이 태동이 됐고, 그때 당시 제가 고문을 맡았고 강익필 사범이 회장을 맡아서 소규모 뭐 6, 7명이서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된 게 지금은 100명이 넘지만 그렇게 이제 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품새를 그때는 격파나 품새를 그 그룹에서 했었지만 시합이 있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대회가 생기기 전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나이 51살에 아마 세계대회가 생겼었습니다. 40 후반에 내가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품새에 전념하면서 네. 했는데, 근데 그게 잘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미리 운동을 했었고, 남보다 운이 좋았던 거죠. 타이밍이 잘 맞았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세계대회 1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갔는데, 아쉽게도, 그 예선에 탈락을 했어요. 처음에. 네. 그 예선에 탈락하고 나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뭐 전력 투구를 또 했죠, 1년을. 네. 이제 그 다음에 제2의 세계대회를 뛰는데, 그때도 개인전에서는 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때는 단체전이 있어서 별도의 어떤 그룹 형성이 돼서 다시 시합을 개선해서 단체전을 1등을 했죠. 네. 그래서 세계대회를 단체전에 금메달을 땄고, 네. 이제 그 이듬해는 개인전 1등을 했고,
다음 이듬해 또 개인전 1등에 3번 이제 연속 우승을 그때 했었죠. 처음에는 7년, 8년, 9년 이렇게. 그러니까 첫 해는 단체전 우승을 했고, 네. 그 다음에 그 이듬해 3회. 3회는 개인전. 개인전 우승, 4회도 개인전, 개인전 우승. 우승. 예. 아, 2, 3, 4회 이렇게. 세 번을 네. 이제 그 우승을 네. 하신 네.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 근데 아까 내 아까 물어봤던 여쭤봤던 얘기인데요. 그렇게 험난한 과정 속에 수련을 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왜냐하면 이 선수 생활에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타이밍이 물론 잘 맞았기도 했지만 상당한 노력 속에 그야말로 수련을 많이 하셔서 좋은 성적이 있지 않았나 운이 좋은 거죠, 뭐. 생각이 듭니다. 운이 좋은 거죠.